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새벽같이 뭐 벌초를 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점심만 먹고 사무실로 나왔는데 좀 볼 것도 있고 준비를 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수염도 못 깎고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얼굴상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뭐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쭉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제 얼굴 보시는 것보다는 어,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업체지요. 근데 여기 업체에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뭐 사람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잡코리안가 뭐 그것도 있고 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이게 옛날에 보던 회사의 전경들이고 뭐 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또 날짜도 뭐 10월 26일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3일로 되어는 있는데 사원수가 8명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B2B 회사예요. 홈페이지가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8명이 있는 회사가 매출을 작년 같은 경우에 96억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2021년도에 160억, 2022년도에 177억, 2023년도에 96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어쨌든,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린 거지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를 들면은, 그 매출이 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그리고 가상자산이라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하고 조폐공사 쪽은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MDM이에요. 이게 이 회사에서 메인넷을 출시를 하고서 나왔던 게 MD, 발행을 했던 메인넷의 그 기축 통화가 MDM이에요. 그거의 가격이 얼마냐? 0점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리에 이 정도의 그 거래소의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거래소에만 상장이 됐을 거예요.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 페이지는 뭐 온체인 데이터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게다가 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DYOR이라고 하는 게 Do Your Own Research라 해서 네 스스로 이 저기 어, 찾아봐가지고 결정을 해라 이런 의미인데 이 DYOR이라고 하는 거는 경고성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잘 쓰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을 이 뭐 카톡이든 메신저를 쓰거나 이렇게 짧게 쓸 때 뭐 U라고 했을 때 YOU를 쓰지 않고 U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축약해서 의미 전달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또 뭐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게 그들의 가상자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에 22년도쯤에 이거를 캡처를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MDM이에요. USDT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결국에 이거 자체가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정도의 어, 그 가격이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조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 국감 제보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뭐 미팅도 하고 설명도 하고 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처음에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한 50% 정도를 이해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제가 그 국감, 제보를 위해서 만든 PPT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 정도를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제가 이게 제출할 자료다라고 생각지, 거기에다가 뭐,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내용을 듣게 되면은 그 부분 정도를 뭐 추가를 하거나 또는 수정을 좀 하려고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제가 좀 했을 때는 한 70% 정도를 이해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목요일 날 갔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제가 하루 줌을 안 했던 날 그날 가서는 이미 보내줬던 거에다가, 제가 앞에 보내줬던 거는 정무위 쪽 거를 보내주고 행안위 것도 보내줬는데, 설명은 행안위에 제출을 했던 PPT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 2시에 가서 3시 한 3분 전까지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뭐 앞에 한 4, 5분 정도는 제가 도착을 하고서 조금 기다렸고, 뭐 그렇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오늘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자기는 97% 정도를 이해를 했다라고, 그뭐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금방 이런 내용은 사실 제가 저거 제출을 넣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회사가 매출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TMF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해요. 거기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좀비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결국에 그게 그 구영배라는 사람이 G마켓인가 그거를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뭐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년간인가는 같은 사업을 여기서 못하니까 해외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했는 건데 딴 거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회사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 정도, 2020년도에도 벌써 자본 잠식이 엄청났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은 많고, 매출은 없고, 2018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었는데, 2019년도에 매출 제로라고 신고했잖아요. 2020년도에 3,84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마이크 켜지 마세요. 이영숙님. 잘 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이것 자체가 아, 너무 좀 흡사한 부분이 있다. 자본력도 사실은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인사 그 하고
자본금도 없는데, 그리고 그 인력이라든가 매출을 올리는데 시간도 걸릴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그 발주를 내는 업체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거를 또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짧게 이렇게 매출이 팍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 부분이, KOK가 없었으면은 이미 그런 회사가 존재를 할까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너무나 뭐 호화스러운 생활을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국감 자료 제보 자료에도 뭐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만큼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매출이 그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생겼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이해가 사실은 불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매출을 신장을 크게 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아니지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별개의 기업이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코스닥 상장사 하나에 또 뭐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의 출처는 어딜까? 저는 저희가 지금 어, 계속 찾고자 하는 지갑에서, 스테이킹 지갑에서, 나가는 부분들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근거라고 하는 게 일출금 내역서를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써가지고 그 정도 돈은 돈 같지도 않은 돈이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경찰이든 그러니까 사법권 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스테이킹 지갑에 어느 정도의 이 가상자산이 우리가 예치한 스테이킹 했는 것들이 남아 있는지.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그에 비해 가지고 나간 것은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해서 얼만큼 나갔고, 어떠한 내역으로 출금이 됐는지, 그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런 자료를 보면은 이건 대외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 뭐 연락처가 있다고 해도 전화기 내려놓으면 돼요. 나머지 우리가 지금 회사에 전화를 할 때 회사 전화로 그게 뭐 사무실 폰으로는 연락을 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KOK 앱에 쇼핑몰조차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시스템 점검을 언제부터 했냐? 2023년 6월 초부터 했어요. 지금 2024년 9월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게 시스템 점검 중인 거예요.
시스템 점검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업체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게 100명도 이야기했고, 150명도 이야기했고, 200명도 이야기했고, 300명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메일에도 있어요. 그쪽에서 보낸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인원들이 지금 8명이라고 여기에 사람인 이런, 리크루트 하는 직원 뽑는 이런 광고에다가 8명이라고 올리겠어요? 또 한 군데는 제 기억으로는 50인 이하라고만 뭐 적어 놓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과 이거는 또 엄청난 차이죠. 현재 거기는 대표이사가 뭐 문무식이라고 돼 있고, 다른 쪽에 그 전에 있었던 대표이사가 하여튼 벌써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네번이 바뀌었어요. 2022년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3년 11월, 2024년 11월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2개월이나 모자르는 2년 내에 대표이사가 네 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위주로 그러니까 이 자금 출처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그네들은 공지사항에 그런 내용을 띄웠어요. 아, 공지사항이든 기록물상에 KOK를 단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매출 생겼고요. 그러면은 매출처가 분명히 가상자산도 포함을 시켜놨는데, 가상자산은 일단 그 아까 보셨다시피 MDM을 봤을 때는 0점 소수점 열째짜리까지 가요. 열째짜리면은 억이 9개인가 그렇잖아요. 10억이 열째짜리 가요. 그러면 10억 개를 팔아도 1달러가 된다는 이야기. 1달러. 그러니까 0.1달러인가요? 1달러인가요? 하여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가상자산 매출 일어날 게 있어요. KOK 또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용역, 뭐 개발, 유지 보수, 뭐 이런 이야기, 운영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KOK를 받았는데 KOK를 한 개도 내보내지 않았는데 가상자산에서 수익이 나올 게 있냐는 거죠. 그런데 매출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만큼의 수치로 이게 뭐 커브라는 것 자체가 플랫 두 해 가다가 세째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상승한 다음에 약간 요런 차이죠. 근데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는 그 미국의 업체, 거기는 매출이 여기보다 더 커요. 거기는 뭘 위주로 하는 업체냐? 니켈 또는 알루미늄 도금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분야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제가 거기에 파이낸셜 레코드를 봤을 때 2022년 1580 몇만 불인가 그래요. 하나로 따지면 그 200억이에요. 2023년도 3Q까지 하면은 3, 4분기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게 803만 불 정도. 그럼 그것도 100억이 넘어요. 이게 그 전에 하던 업체가 매출이 어느 정도냐? 그게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업으로 하던 업체가 금속을 다루는 업체에다가 제공하는
도금, 이런 부분에 그 사업을 해서 이전 사업자보다도 10배 이상의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그로스 마진이라고 돼 있는데 85점 몇 프로 나와 있어요. 그 정도면은 일론 머스크도 뛰어들 만한 사업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국감이든 아니면은 뭐 사법적으로든 다 총동원을 해서라도 꼭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돈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매출이 생길 데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거기로밖에 가지를 않아요. KOK. KOK에 스태킹을 했던 비트이트 USDT. 근데 한 개도 팔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한 개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다른 지갑으로 다른 사람이 그거를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격이 높을 때 뭐 매도를 해서 수익을 그 돈을 가지고 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 공식적으로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해라. 인스펙션이 아닌 감시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닌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달라. 수사를 해달라는 거죠.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앞서 그거에 앞서 걔네들이 그렇게 이 가격이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출에 그는 출처를 꼭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건 뭐 자기들도 쉽잖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이낸셜 레코드를 이게 장애 거래가 되는 거니까 분기별로 신고도 해야 되고 그 애뉴얼리 그러니까 뭐 연간 매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저기 재무 그게 회계 감사를 회계 감사 자료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 그냥 보여주고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거를 찾아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지. 뭐 개개인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사무실 나와가지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캡처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기가 차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IRS, 핀센, SEC, 뉴욕 주까지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근데 모 단체에서는 그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런 게 무슨 뭐 법적으로 적이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그 방에 제가 고소 대상자 한 명인데 그 사람 써놨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제출을 했느냐, 우리 국내적으로 했느냐, 그것도 저희는 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뭐 한 7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할 생각이에요. 이유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막 다시 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욕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그 개개인이 정말로 저라는 사람을 알고 썼느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썼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 고소를, 어, 할까 해요. 일단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해가지고 기본은 다 모욕죄가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근거 없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을 한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전에 몇 개는 소개를 했지만은 요 최근에 나온 거나 예전에 나온 것 중에서도 조무식이라고 하는 창원에 있는 여자분 그런 사람들 쓰는 내용 보면은 정말 구역질 날 정도의 표현들이에요. 그냥 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알고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그거를 아니다라고 일단은 선을 그어 놓고 그런 욕설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추정 60등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저는 거기 가서 한 3시간 정도를 2시간 넘고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짧은 시간에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파할 걸로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 카메라는 4대 있었어요. 그리고 PD하고 저기 카메라 감독도 있었고 그렇게 다 했는데 그런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는 식으로 표현들을 해요. 그래 놔놓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누가 했느냐? 그쪽에 방장이라는 사람이 해요. 그리고 저를 구속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사기꾼들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말의 내용도 제가 지금 법적으로 싸움을 뭐 여러분들하고 단체 고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대도 말바꿈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에서도 말이 틀리고 이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과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거고 그 중간중간에 또 달라지는 내용들도 여러 개 보여요. 자기들 스스로도 고소고발에 대한 내용도 지들끼리도 좀 헷갈려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글 쓴 사람들, 그 철자법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뭐, 좀 줄여서 대충 쓰는 그런 식도 아니고요. 철자법도 틀린 사람들 엄청 많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등달아가지고 뭐 유무식이라고 하는 울산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반드시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런 사람은 뭐 피해자들끼리도 뭐 고소를 뭐 스스로도 했고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제가 보니까 저희 단톡방에서 강퇴를 당한 사람들이 어, 더더군다나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강퇴를 당한 이유를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리더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좋게 이렇게 이제 뭐, 아, 호칭을 해요. 저하고 있을 때도 몇몇은
정말 그 극존칭 뭐 이런 식으로도 썼었어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그때부터는 하여튼간 정신병자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뭐 이런 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오늘도 설명을 했다시피 저는 이런 내용으로 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신 게 왜 받는지를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또는 이 법적으로 저도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가면은 저도 너무나 편안하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입증도 어렵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결과가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했고,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 상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래서 주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욕만 해요. 저는 욕을 뭐 하는 경우는 두 쪽이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는 그게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는 그 제가 관계도에서 뭐 운영사, 뭐사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뭐 언급을 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의 뒤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했던 업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뭐 8승, 7승, 6승, 5승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뭐 통칭해가지고 한 번씩 막 그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지요. 그렇게 해서 어 뭐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고 약식 명령까지 났는 거를 저는 본재판으로 가겠다라고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 공판 날짜도 잡혀 있고 그런데 저를 상대 쪽에서는 이쪽에서 돈도 받아 처먹었다. 그리고 또 앞잡이다. 뭐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세 군데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하나는 뭐 송씨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뭐 우리가 지금 후면에 숨어 있다는 그 업체의 대표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 회사의 자회사 대표가 또 저를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실천연합 때 뭐 시위했는 것 때문에 고소를 했고 근데 요 세 번째 사람은 충고라는 데다가 그 음성 파일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 음성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는 내용을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 저한테 보내줘 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완전히 프렌치한 놈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저는 저쪽에서는 저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사기꾼 앞잡이고 저놈들 그 앞잡이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줬대요. 앞뒤가 맞아요. 지들이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송씨라는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그쪽에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거기 또 그 송씨라는 사람한테 고소를 당했고 저도 당했고 뭐 이의 신청까지 왔고 또 거기서도 또 추가 뭐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의 신청을 했는지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욕들을 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제가 그 사람들한테 고소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 게 나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쪽 방에서 제가 그 공지사항에 나왔던 내용을 거기다 올려놔놓고, 저를 그런 파렴치한 놈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 방에 방장이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몇몇이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먹고 살기가 좋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왜 고소를 하겠어요? 7월 17일 날 고소를 했다라고 했고, 그 전에 몇 번을 했다가 반려를 받고 어디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요 최근에 올려가지고 또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를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예요. 애예요. 저보고 초딩이래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간에 관종이고 정신병자고 개새끼고 또라이고 뭐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짜쓰기고 병신이고 연병지랄이고 전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판단이 안 되세요? 초등학생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거기서 제 영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분 들어보고 뭐 들을 필요도 없다. 제가 올리는 영상은 3분짜리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다 들어보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되는데 반박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전부 다 뭐 들을 가치 없다. 그러고 나서는 영상만 올라오면은 뭐 제가 엄청 자기들을 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올리는 내용이 피해자들 그 한날 그 저기 뭐 그 방장이 사람을 이제 계산을 해요. 뭐 몇 명에서 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200 몇 명이고 거기에 저기 읽은 사람이 200 몇 명이라 700 몇 명이 읽지도 않았다. 그 200여 명 중에서 투표를 한 사람은 뭐 40 몇 명인가 뭐 70 몇 명인가 해가지고 나머지 140 몇 명은 왜 투표도 하지 않냐. 그런 방이에요. 실제로.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는 1000명이 넘고 우리는 뭐 300명 뭐 200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보여주기식 뭐 보여주기식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너무 한 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지요. 했었죠. 시위가 전국적으로 특히나 미국 그쪽 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서 시위를 해요. 기자들이 또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식상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강남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한 거는 뭐라 그러죠? 길거리 버스킹 한 걸로 비유를 해요. 고함치고 구호 외치고만 해야지 집회인가요? 그러니까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시위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자기들만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정말 생떼지요. 제가 저는 어떤 분들이 여기서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일단 어떤 분들은 무시하고 가라. 무시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에 뭐 시의원 출신이 한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 보상을 받고 하는데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천여 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참여를 한 사람은 숫자를 따지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소수일 거예요. 전체로 따져서 10분의 1? 그 정도 될까 말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명이라 치고 200명이라 칩시다. 그럼 1170명 있다고 쳤을 때 몇 프로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동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천 몇 명이 있고, 너희들은 200 몇 명이 있는데, 300 몇 명이. 저는, 좀 꼬질꼬질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가 개인 컨설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회사가 망해요. 품질 문제가 아니니까. 법과 관련된 일을 제품에 대한 법에 대한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노트북을 하나 썼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자파가 주로 뭐 문제가 되고, 파워 하나가 정상적으로 승인을 따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품질 문제로 뭐 이렇게 그 부품 하나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을 쓰다가 셧다운이 뭐 수시로 된다. 그냥 시스템이 다운이 돼버린다. 이러면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요즘은 이거 수리보다는, 찾기보다는 그냥 맨보드를 하나 뭐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간에 교체를 해줘도, 1대1 교체를 해줘도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업무적으로는 뭔가가 규격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 회사가 그 로트 전체를 백십을 해야 돼요. 그게 팩토리 인스펙션이라 해가지고 승인받은 상태의 제품이 그대로 양산이 되는 거를 팩토리 인스펙션을 통해서도 수시로도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지만은, 이게 필드에서도 그 마켓 시베리언스라 해가지고 그 시장에서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요. 특히 그게 독일이 되게 강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그 제품들 100%다 수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거 바다에 쳐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 회수를 해가야죠. 다시 재작업을 해가 팔 수도 있는데, 재작업했는 건 누가 살라 그러겠어요? 그럼 회사 망해요. 그래서 저는 규격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일반 법처럼 제품에 대한 법도 있어요. 제가 그 관련을 했던 분야가 뭐, 그, 세이프티, 안전성과 관련된 거, 전자파와 관련된 거, 전자파도 뭐 종류가 있어요. 내가 받아서 그 견디내는 거, 내한테서 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환경 관련된 거, 그게 뭐 ROHS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에너지 절전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면은 회사가 망해버려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독일 가가지고 8,000대 그 19인치 모니터를, CRT 모니터, 그거를 리워크를 해준, 그게 한 4개월 걸렸어요. 컨베이어가 없어요. 그대로 까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꼬질꼬질 하더라도 제대로 그 짚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제 때문에 터지는, 사실은 제 사수가 EMI 대책을 하면서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을 당시와 다르게 제품이 생산이 된 거죠. 그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컨베이어를 흘려가지고 뭐 8,000대라고 했을 때 그거 뭐 그 흘렸을 때 하루 이틀 뭐 사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몇 개월이 걸렸어요. 돈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그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꼬질꼬질하게 확인을 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들을 구제를 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이런 저 근거 자료, 소위 말하는 증거지요.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설명이 돼야 되고, 이거를 법정에서 법적인 문제다 아니다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우리 200여 명만 먹여 저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거래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사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사기 아닌 가상화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다단계 그 보상 구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따로 물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를 위해, 전체가 살 수 있는 일, 또는 그 소수도 그거 입증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뭐, 큰놈들이 내놓기나 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그, 그, 지금과 같이 그냥 뭐 계속 그 외부보다는 저는 내용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내용의 싸움을 하는데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를 만나는데 우리 피해를 알리고 싶은데 그 알리는 사람이 주는 정보가 얼만큼 중요하냐. 그리고 방송을 타는데 주는 정보가 어느 정도로 전달이 돼가지고 뭘 다루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언급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서울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뭐 주소 들은 내용, 뭐 쪼꾸매 앉은 이런 내용, 이런 거 가지고 전달을 해가지고 그냥 사기다. 이것만 몰고 갔을 때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그게 아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이용을 못하면은 그게 바보스러운 일이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이런 내용 전체를 듣고서 이해를 한 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을, 증거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저기 소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받았는지를 출처까지 다 제공을 해가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저는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또 국회든 뭐 언론사든 알리는 걸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런 내용을 들었는지 뭐 그 이해 자체를 아예 그뭐 실제로 뭐 산문 듣고 끝냈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욕부터 해 제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게 편성해가지고 그 욕을 한 사람들이 제 내용을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도 몰라요. 일단은 제 꼬라지가 보기 싫대요. 그리고 노숙자 같대요. 제가 오늘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뭐 이렇게 좀 부풀어 올랐는데, 이거 보고서 또 뭐, 김일성이를 이야기할지 모르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초딩스러운 거 아니에요. 유치한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수염도 깎지를 못했고, 뭐 오늘 벌초한다고 그래서 줌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토요일까지는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다가, 그 오늘 또 쭉 내용을 좀 그 뭐 고소를 위해서 좀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캡처들을 제가 받아놨더라고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사람마다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고소장을 준비 중에 있는 건데, 그것도 하면서 벤치마킹, 그게 뭐 거기서는 현안 질의권 해가지고 무영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그게 좀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을 서로 뭐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 그 내용도 좀 들어가면서 지금, 뭐, 그 제가 고소를 해야 될 사람들도 좀, 그 자료도 다 일일이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를 이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소팅을 해서, 그, 받아놨는 것 중에서
저장으로 다 돌려놔놓고 뭐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뭐 좀 하려고 오늘 사무실에 나왔던 겁니다. 하여튼 오늘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어, 저는 사실 뭐, 아, 제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차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또 오늘까지 뭐 이렇게 카톡 올라오는 내용 이런 거 보면은, 어, 정말 개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음에도 이해 정도가 제대로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제가 하는 게 100% 맞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게, 저는 근거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문제점이 여기에 이 내용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자료로서 이용을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제가 다방면에 박식하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근데 이게 1인 어떻게 보면은 어 줌인데 줌에 이제 호스트로서 이게 이제 그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뭐 의견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려드리는 이런 그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저 정말 일반인이거든요. 일반인이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느 누구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제가 좀 미비한 부분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문가를 또는 유튜브나 이런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스타디를 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의 어떠한 피해자들 중에서도 시간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이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 뭐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 중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의견일 뿐, 제가 100% 안다라고 자만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왜? 전, 누군가 뭐 예전에 뉴머스기든가 뭐 그 박사 뭐 이야기하고 또 어느 박사 뭐 이야기하고 뭐 석사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 분야 하나하나에 대한 그것도 논문만 통과를 하면은 석사, 박사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아느냐? 다른 분야까지 몰라요. 저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우리 KOK 이 피해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스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이제 뭐 재단 소속 그다음에 이쪽 전문가 소속 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스터디한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뭐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 건데 제가 뭐 어디를 헐뜯기 위해서 한 거냐 그 내용을 끝까지 보라 이거요. 보지도 않으면서 뭐 3분 보고서 3분 만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뭐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형만 보고서 저놈 돈 없어. 저놈 몰라. 이렇게 판단 못 해요.
저쪽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지가 저를 한번 만나봤는데, 저 만나는 게 뭐 큰 대수인가요? 한번 만나봤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다. 저 비전문가 맞아요. 비전문가지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스템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제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럼 지는 아느냐? 몰라요. 맨날 하는 소리가 송무식이 뭐, 옳다 쳤니 뭐, 그 지역에서 뭐, 그 상위 1%에 사는 사람이니 뭐, 그 녹취 내용 들으면 막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뭐, 뭐 몇백, 몇천억을 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다 그런 식이에요. 그 저를 뭐, 또 누구는 만나러 오겠다. 쥐가 온다고 내가 만나 주나요? 내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고 시간적으로 뭐 그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한날은 뭐 어디로 오라 또 같은 내용 중에 또 다른 쪽으로 오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눈으로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되세요? 판단이 안 되세요? 여기 계시는 분, 지금 제 내용, 그 추움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나 상대 쪽에서 뭐 주장하는 내용을 보신 분이 있으면은 제 내용 있는 거를 보신 적 있냐? 제대로. 그리고 그거를 저는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이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예, 오늘 뭐 좀 뒷부분을 사실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뭐 앞에 보셨듯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그 업체가 지금까지 존재를 한다. 근데 존재 자체도 지금은 뭐 사업장도 뭐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가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발명이라 돼 있잖아요. 다른 쪽은 뭐 또 요거보다는 그냥 숫자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이래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50인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 놨는 것던데 그러면 옛날에 뭐 그 있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